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이게 알게 모르게 게임 이론을 또 활용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가족도 이게 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제학적 최루의 보루로 네. 그 황금 메추리알 작전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그리고 예전에 교수님이 어디서 해주신 말씀 들었는데 마피아가 많은 라스베이거스가 경찰이 많은 뉴욕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마피아가 예전에는 라스베가스 대부를 보면 예. 라스베가스를 마피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을 때는 그 시기는 좀 지났지만 네. 여전히 마피아인지 아닌지 저도 자신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도박장에 가면 네. 그 카지노 도박장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카지노 도박장에 보안은 그 주인, 카지노 도박장의 주인이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해서 또 네. 자기 직원을 이용해서 네. 보안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게 느낀 거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을 가봤는데 그때 지금에 비해서 뉴욕이 상당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80년대에는 네. 뭔가 약간 치안도 안 좋았고 그래서 경찰들이 있는데 경찰들이 있어봤자 제가 지하철에서 막 소매치기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심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경찰들은 안 보이는데 소매치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싸들고 그렇죠. 카지노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뉴욕은 이렇게 막 지갑에 꽁꽁 숨기고 다녀도 막 뺏어가는데 네. 예, 거기는 막 술 취해갖고 라스베가스는 관광지니까 네, 네. 주머니에 현금 잔뜩 도박하려고 넣고 비틀비틀하고 다녀도 돈을 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네. 뉴욕에서는 경찰이 물론 소매치기를 잡겠지만 네.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잡을 이유까지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매치기가 자기 돈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신고 그런데 들어오면은 뭐 그렇죠. 응대하고. 자기가 월급은 받지만 네.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라스베가스는 만약에 A라는 카지노 도박장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 카지노 도박장에 안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카지노 도박장 주인은 우리 도박장에서 그 불법 행위가 소매치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문이 퍼지면 자기가 사업이 망하니까 길을 쓰고 소매치기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만한 등치 가드들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 CCTV 쫙 설치하고 그래서 오히려 라스베가스는 더 안전한 도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마피아가 예. 그 정부보다 예. 마피아가 경찰보다 더 우수한 조직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뭐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마피아는 저희가 딱히 세금을 주지도 않는데 예.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라스베가스에서 물론 그것도 그들의 이권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은 오히려 이렇게 불러도 빨리 출동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근원을 보면 예. 그 우리의 정부라는 것이 이게 또 경제학 이론에 있는 건데요. 네. 정부가 어떻게 발생했냐 하면 되게 힘이 센 마피아나 도둑이 정부의 기원이다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힘이 센 마피아나 도둑이 정부의 기원이다. 네.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 한반도로 가본다고 해봅시다. 예. 그럼 3, 4천 년 전에 한반도에 이제 정부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어떤 힘센 사람이 이제 좀 사람들한테 곡식을 뺏어서 살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 A라고 해봅시다. 네. 이대호 대표님이라고 해봅시다. 네. 힘이 세셔갖고. 네. 근데 이대호 대표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 거기 농부들은 아니에요. 이 네. 사람들은 고맙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갖고 나한테 한 10분의 1을 주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도둑입니다. 다른 도둑들. 네, 내가 이 A라는 농부한테 네. 그 곡식을 어느 정도 매번 가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도둑이 와서 이 A라는 농부의 곡식을 다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몫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도둑놈들이 있으면 내 몫이 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을 자기도 도둑인데 다른 도둑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내 몫이 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경제학 이론이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내가 너희 걸 뺏어가지만 네. 한 가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나 말고 딴 놈들한테는 안 뺏기게 해줄게. 나는 훔쳐가지만 딴 놈들이 훔쳐가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정말 그 자기도 훔쳐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네. 딴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이 농부들을 보호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 농부들한테 누가 네 거 뺏어가면 나한테 고발해라. 내가 가서 지켜줄게. 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세금 같은 걸 내. 그게 나중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너희도 나한테 좀 뭐 달라라고 한 것이 세금의 기원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경제학적인 정부의 기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가장 힘이 셌던 조직. 그게 정부의 기원. 예, 그래서 보호비 명목으로 예. 뜯어갔던 게 지금의 세금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고요. 그 뭐 마피아 두목을 했던 네네. 가드파더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그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다 가드파더 오야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나는 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뜯던 거를 이제 점잖게 세금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꾼 것 같다라고 저는 한 끗 차이네요. 갓파더와 킹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게 게임 이론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죄수의 딜레마 예, 그렇습니다.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죄수의 딜레마가 너 자백할래 말래. 맞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애가 그 공범이 자백을 하면은 네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네가 먼저 불어 뭐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우의 수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렇죠. 그 죄수의 이론을 탈출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이론도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 반복적이라는 건데 반복 게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네. 죄수의 딜레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죄수의 딜레마가 하여튼 그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준.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나온 게 아마 타이타닉호 침몰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 인간이 모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듯이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죄수의 딜레마가 사실은 더 그 경제학에 적용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그 죄수의 딜레마 자체를 보면 네. 죄수 둘이 공범인데 예. 얘네 둘이 다 무기비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둘이 한 1년형만 받고 나와요. 그런데 그 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불면 너는 그냥 오늘 바로 풀어줄게. 근데 바로 그렇게 불면은 자기랑 같이 했던 공범은 10년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자백하고 얘도 자백했는데 또 둘 다 자백하면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5년형쯤 받습니다. 더 무겁게. 예,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1년형으로 끝날 거를 둘 다 자기만 살려고 자백했다가 5년형을 받는다는 것이 네. 문제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좋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는데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는데 네. 오징어를 조금 남겨두면 내년에도 자꾸 계속할 수 있는데 금년에 많이 잡으려고 오징어 씨를 우리가 안 잡으면 일본 사람이 잡아가 일본 사람 우리가 안 잡으면 한국 사람이 잡아가 그 작은 오징어까지 다 잡다 보니까 오징어가 씨가 마르는 거죠. 이걸 둘이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 의료보험 고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고갈도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요새 문제가 많은데 네. 내가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괜찮은데 MRI 찍어도 이게 의료보험이 커버를 많이 해주네라고 해서 MRI로 다 가버리면 자기 혼자 MRI 찍으면 좋지만 모든 사람이 MRI로 가면 그렇죠. 의료보험비가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이 게임을 반복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해결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랑 이대호 대표님이랑 네. 뭐 좀 쇼킹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싸움이 붙어갖고 네. 내일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물론 주먹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머스크랑 조커버거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이기든 지든 누구나 다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러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냥 주먹 싸움을 하면 멍 좀 들고 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주먹 싸움을 하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신사답게. 네. 내일 우리 절대로 칼 갖고 오지 말고 주먹으로 싸우자. 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꾸 친구 데려오고. 그렇죠. 형님들 데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총 있으면 총도 숨겨오고. 왜냐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 칼은 안 쓸 텐데
혹시 또 이대호 대표님이 내일 칼하고 총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 가져가자. 그러다 이제 칼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서로 못 믿고.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을 하면 이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싸웠는데 우리가 주먹 싸움 하기로 했는데 칼을 갖고 나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못 믿으니까 매일 싸울 때마다 칼 갖고 나온다라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조차고 칼을 갖고 왔다가 계속 칼싸움을 하게 되면 나나 우리 친척들이나 다 칼 맞아갖고 그 미래가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해서 어떤 관계든 반복이 되면 그 관계가 나쁜 관계더라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쇠파이프 가져오고 야구방망이 가져오고 총 가져오고 대포 가져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영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까봐 약속대로 주먹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거듭할수록. 핵무기가 생기고 나니까 더 전쟁이 없어진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끝나는 오늘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이 관계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관계면 싸움도 서로 봐주면서 한다. 그래서 그 죄수의 딜레마도 만약에 이 공범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슨 범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오늘 하루 살자고 불지 않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좀 얘가 하여튼 저희는 좀 불만이 이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도둑놈이 때문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어장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고기 잡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둘이 오징어를 1톤씩만 잡자라고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지켜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 예, 본인의 손실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그 얘가 죄수일 뿐인 거고 또 많이들 그 tit-for-tat 전략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 티포텟의 제 키포인트는 네. 그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예. 그러면 저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든지 네. 저를 갖다 몽둥이로 때리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사람이 자기한테 뭘 잘못한 사람을 혼내준다는 게 현실은 되게 어려워요. 나한테 또 손해가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해코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이랑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 자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회사의 그 아까 대표님 얘기도 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유자 얘기도 했는데 소유자가 밑에 사람 잘못했을 때 좀 잘해 그러고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너 이렇게 못했어라고 혼을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막상 그 혼을 내는 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경제학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꼭 잘했을 때 돈을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못한 사람은 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는 거를 사람들은 사실은 벌 주는 거를 좀 싫어해요. 벌 주는 게 자기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안 주다 보면 네. 그 약속이 자꾸 깨지고 조직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티포텟은 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나도 너에게 서운하게 할 거야 라는 전략인데 네. 현실에서는 이 탓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을 하기가 막상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걸까요?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또 만든 이론이 있는데 예. renegotiation proof라는 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못했을 때 이대호 대표님이 넌 잘못했어라고 저를 벌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동업자나 아니면 협력자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벌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또 잘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뭐 역할을 부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네. 저희들이 협력을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오늘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저를 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를 벌 주는 순간 협력이 깨져요. 근데 협력을 했다는 건 벌써 제 협력이 있으면
우리 이대호 대표님의 이득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력을 깨고 저를 벌 주는 순간 본인의 이득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시 담합이 좀 이해가 쉬우니까 네. 제가 이제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이대호 대표님 B라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대호 대표님이 잘 알아서 저희 상관한테 보고합니다. 제가 B사랑 그 담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100원에 맞추기로 했거든요. 100원에 맞추기로 해놓고 한쪽이 99원을 하면은 이 100원 맞춘 사람은 손해고 99원이 그날 엄청 매출이 네. 늘겠죠. 네. 그래서 이대호 대표님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담합 깨졌어. 이제 50원에 맞춰서 서로 경쟁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예. 제 입장에서 그 위에 분한테 아유 제가 담합하려고 그랬는데 저 나쁜 B사가 배신을 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경쟁에 들어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제 위에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담합하자 해서 했는데 우리 오늘 큰 타격을 입고 담합도 깨졌어? 너 능력이 없잖아. 네.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대표님 다시 만나서 오늘 왜 그랬니? 우리 내일부터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다시 잘하자고 설득을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습니다. 그거를 재협상이라고 그래요. 재협상.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나쁜 짓도 다시 한번 잘.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과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당한 사람이 너 왜 그랬니? 우리 반성하지. 우리 내일부터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막상 현실에는 더 많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버릇이 들어서 저나 또는 이대호 대표님이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해도 응징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협상을 해서 다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냥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계속 호구가 계속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근데 그때 호구가 안 되려고 그러면 호구가 안 돼서 다시 하려는 순간 제가 또 손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응징을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를 응징하려면 제가 광고비를 늘리든지 가격을 팍 낮춰야 되는데 그럼 우리 회사도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대호 대표님한테 오늘 잘못하셨지 않냐 반성하냐 그럼 이대호 대표님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오늘 배신했다 네. 반성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럼 3일간 물건 팔지 마라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가 오늘 얻은 이익을 다 토해낼 때까지는 너는 진짜로 손해를 봐야지 내가 그때서야 봐주고 다시 협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스템을 짜면 봐주지 않겠죠. 현실에서도 그게 가능하느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 보지 못했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담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기 힘들지만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 네, 이런 그 이론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원래 담합이 또 원래 협력이 잘 깨지고 그 깨지는 이유가 한쪽이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징이 적절치 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뭔가 재협상이라든지 나쁜 짓도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먼저 이제 기어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응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쵸. 또 본인이 어떤 피해나 그렇죠. 위험을 또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징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응징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막상 응징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응징 방법도 좀 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잘못한 애가 손해가 나고 잘못하지 않은 애는 응징할 때 손해가 안 나는 그죠. 그 응징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협력이 잘 유지된다라는. 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나요 지금?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가정 생활 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이게 물론 뭐 가족은 그냥 누구나 믿고 지원하고 뭐 든든한 존재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게임 이론을 또 활용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한번 추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식이 딱 한 명이고, 근데 이제 아주 착해요. 네. 아버님을 저를 이제 잘 위해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내가 나중에 늙으면 좀 많이 아프게 되면 좀 연명 치료 이런 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연명 치료를 완전히 반대해요. 자기도 안 받을 거고 저보고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주 먼 훗날인데 지금부터. 예.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예. 해놔야겠죠. 예. 그래갖고 제가 와이프를 설득하다 지쳐서 안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게 전 가족이 동의해야 연명 치료가 중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그래도 여태까지 저렇게 키워줬는데 엄마가 만약에 나중에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고 해도 너는 거기에 사인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 제가 당연히 사인 안 하죠. 아버지 오래 사셔야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아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했는데 네. 다음 날인가 오더니 얘가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연명 치료가 돈 드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돈이 들 거야. 1년에 몇 천만 원은 들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좀 곤란한데요. 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몇 살 있습니다. 때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연명치료 해주리라고 믿고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가족도 이게 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경제학적 최후의 보루로 네. 그 황금 메추리알 작전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습니다. 황금 메추리알 작전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그 메추리알이 황금으로 어떤 메추리가 있는데 이 메추리가 맨날 황금 메추리알을 낳아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메추리예요. 메추리. 거위는 아니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위가 되면 뭐가 위험하냐면 거위의 배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위 뱃속에 이 황금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위처럼 큰 알을 낳으면 안 됩니다. 그 소소하게. 작은 알을 낳아서 네. 메추리가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왜냐하면 조그만 알이지만 매일을 하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배를 가르자니 이 배에 황금알이 많이 있을 리도 없고 네네네. 그래야지 메추리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재산이 많으면 네. 가족끼리 또 재산 갖고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싸우죠. 네. 그래서 재산을 모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저 같은 남편이 아빠가 수입이 전혀 없으면 또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매년 좀 충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그 황금알을 물고 들어오는 네.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제가 집안에서 가장 대우받고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저는 황금 메추리알 작전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를 당장 가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버리자니 또 아깝고 약간 계륵 개념으로 계륵. 항상 필요한. 예. 맞습니다.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번에 알을 큰 황금알을 붕붕붕 낳는데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제가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네. 만약에 이제 그 제가 한 100억쯤 있다라고 예. 하면 와이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0억 갖고 이 남자랑 살까? 50억 갖고 혼자 살까? 이 무서운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억 갖고 있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5억 가지고는 노후 준비도 안 되니까. 전혀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래서 이제 메추리알로 가야지 황금 거위알은 좀 너무 크다. 네,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금 거위보다는 내가 황금 메추리 알을 낳는 존재인 게 더 나은 거네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농담만도 아닌 게 네. 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어떤 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막 100세가 돼서도 계속 이제 정부 거기에 살아 계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네.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는데 자식들이 그분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그 노령연금 타먹으려고. 연금 타먹으려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케이스가 몇백 건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내가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많이 타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체가 돼서 대우받진 않더라도 살아있는 한은 이 사람이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살면 네. 수입이 한 달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연금을 많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나름 가족 간의 게임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어쨌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저도 또 가족에게
제가 수입이 없어졌지만 또 연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존중받을 수도 있는 수단이 아닌가. 그렇죠.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연금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너무 적나라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죠. 뭐. 맞습니다. 현실이죠. 예, 예, 현실이죠. 예.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예.